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역 일대에 무려 4,100세대가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자, 서울시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서울역 일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서울의 3대 국제 업무 지구 중에 하나인 서울역 일대에 대한 아주 반가운 희소식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안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서울역 일대요. 서계동과 청파동, 공덕동 이런 지역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청파동과 공덕동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도시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신속통합기획을 이번에 확정을 했는데 기본계획 확정을 한 거죠. 무려 4,1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내용을 한번 올렸었잖아요. 이 신통에 대한 내용은 아마 지속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속통합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모아타운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하는 서울시의 이런 각종 재개발 사업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구역 지정과 지구 지정, 기본 계획들이 나오면서요. 요즘 어떻게 보면 이 재개발 시장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시장이 최근에 단기간에 많은 거래량을 쏟아냈고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로 요즘 이 깡통 전세나 역전세로 인해서 두들겨 맞고 있는 모습으로는 보입니다만 대내외적으로 크게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 안을 들어가서 보면 이런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물도 상당히 귀하고 투자금도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재개발 예정지라든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연일 빌라의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청파동이라든가 공덕동, 서계동 일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이제 서울역이 이 자리에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고, 이제 서계동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이 있죠. 그런데 이 아래쪽에 청파동 1가 89-18번지 일대가 신속통합으로 구역 지정이 됐고, 공덕동 11-24번지 일대가 또 신속통합으로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덕동 115-97번지 일대가 구역 지정이 되면서 이 지역을 하나의 도시, 그러니까 3개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서 4,100세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3개 구역을 하나의 단지로 묶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게 서계동은 왜 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계동까지 합하면 거의 한 7,000세대, 8,000세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단지가 될 텐데요. 어쨌거나 서계동은 제외하고 청파동 1개 구역과 공덕동 2개 구역을 하나의 도시로, 그러니까 하나의 단지로 만든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은 구역들을요, 700세대, 800세대 되는 단지들을 이렇게 묶어서 통합 재개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기반시설도 한꺼번에 확충이 되고요. 요즘 이 아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경입니다. 조경.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그러니까 단지 내 조경도 상당히 다채롭고 멋있고 누가 봐도 이게 아파트인지 공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멋진 좀 조경시설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단지가 크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단지가 크면 클수록 관리비가 낮아진다는 거죠. 어쨌거나 서울역 주변에 이렇게 3개의 구역을 묶어서 대단지에 4,100세대짜리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 서계동 쪽이라든가 공덕동 쪽에 주택을 갖고 계신 조합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지역은 저희 회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추천을 해드린 지역이고 저희 회사 고객분들도 이 지역의 조합원으로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물론 서계동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모든 분들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원주민분들이라든가 투자하신 분들한테는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서계동도 마찬가지지만 청파동이나 공덕동 지역을 한 번쯤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한 번 정도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투자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투자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못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안 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투자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를 접했을 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고객분이 이제 따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1억 정도의 투자 지역에 대한 물건을 찾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1억 정도로 따님이 정확하게 1억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취등록세까지 합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안 넘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9천에서 1억 정도 되는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해드렸고, 물건을 또 이제 저희 회사 쪽에서 컨택을 해드려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따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지역이 너무 노후됐다. 자기는 이런 데서 못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살고 싶은 지역과 사고 싶은 지역은 틀리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살고 싶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은 지역,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사고 싶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공덕동이라든가 청파동 지역, 특히 서계동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에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반감을 갖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자, 임대가 과연 잘 들어갈까요? 왜냐하면 일단 지하철역과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두 번째, 길이 너무 꼬불꼬불해서 사실상 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본인이 살 게 아니고 투자를 할 거고, 이 지역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길이 꼬불꼬불하고 가파르고, 그리고 언덕베이가 상당히 많잖아요. 언덕이 너무 많아서 싫다고 하셨던 분들도 많아요. 경사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 같은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에 이 지역에 또 반지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큰 피해를 겪을 거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화재라도 난다면 진짜 소방차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의 좁은 골목으로 이루어진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로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죠. 뭐 구급차라든가 응급차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지역보다는 입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예요? 입지라는 거죠. 입지는 누가 봐도 상당히 좋은데, 서울역 주변이면 중심부 중에 중심부잖아요. 이런 지역들 안에서 지하철역은 다소 거리가 멀지만 그 지역 안에서 누가 봐도 주거환경이 어렵고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구역보다도 재개발이 빨리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외려 역 주변은 재개발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계동만 보더라도 이 서울역 바로 붙어있는 이 지역은 재개발 구역에서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뒤쪽 블럭이 재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전면부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 재개발을 원할까요? 아닐 겁니다. 전면부에 여러분들이 서울역 대로변 주변에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저 같아도 재개발하기 싫을 것 같은데요. 왜? 이 뒤쪽에 어마어마한 재개발 구역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 전면부의 토지 가격은 엄청나게 큰 집가 상승이 될 거고, 막말로 100평짜리의 2종 땅에서 내가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7층까지 상가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가치에 정말 수십억에서 수백억짜리 되는 건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 구역 쪽에 좀 투자를 하실 거면 지하철역과 좀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지하철역 두세 블럭 뒤쪽에 있는 노후주택가들이 지하철역 앞보다는 재개발이 빨리 될 수가 있다. 물론 이 지하철역 250m 이내에는 요즘 또 유행하는 역세권 개발이라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인한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상가 비율이 낮고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동의서가 빨리 거쳐지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도 사실상 가능하거든요. 무려 용적률이 800에서 1000%까지 주기 때문에 초고밀도로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사업성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역세권 개발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청량리, 용두동 같은 지역들. 이 용두동 같은 지역들이 청량리 안에서도 대표적인 역세권 활성화 지역이고, 기본적으로 50층 이상씩 앞으로 개발이 될 걸로 예상되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역세권 안에 있어도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용두동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보다는 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런 지역들 빼놓고는 거의 역세권 주변에 있는 재개발이 되기 힘들다. 자,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새는데, 이 청파동과 공덕동은 결론적으로 4100세대의 매머드급 단지로 나오고요. 자, 신문기사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역 서측 청파로와 만리제 변으로 연접한 3개소에 동시에 신속통합이 추진됨에 따라서 시는 개별단지 및 자치구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공덕동은 마포구고 청파동은 용산구잖아요. 자치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도시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압력과 서울시의 노력이 상당히 빛을 발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가 틀린데 하나의 도시, 하나의 단지로 만든다라는 것은, 그죠? 위례 신도시만 보더라도 송파구가 있고 하남이 있고 성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자치구 2개로 분리되어 있는 동네를 하나의
단지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도시로서 통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데 주력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보행 및 녹지 교통체계, 경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세계 대상지는 총 4,100세대의 주거지로 조성되는데 청파동 같은 경우는 최고 25층까지 1,900세대로 지어지고요. 공덕동 같은 경우는 30층까지 지어집니다. 또 공덕동 같은 경우는 공덕동 115-97번지 일대는 680세대로 지어지는데 25층까지 지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청파동이나 공덕동 투자를 권유해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군웅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군웅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군웅지를 얘기하면서 이 높은 지역에 산동네 아파트 높게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보통 어디 비유를 많이 해드리냐면 아현동이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현뉴타운이죠. 그리고 성동구의 횡당동, 옥수동, 금우동 지역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지역들이 보통 20층에서 25층씩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종입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웅지에서 많이 높게 못 지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 지역이 25층, 30층씩 아파트가 올라가다. 이유는 보니까요. 용도 지역을 상향해 줬습니다. 자, 서울시에는요. 주거환경 정비 및 사업 실현성을 고려해. 사업 실현성이라는 건 뭐냐면 분양성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추가 부담금이 너무 많으면 사업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을 낮춰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종상향을 통해서 더 많이, 그러니까 일반 분양 세대를 많이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정비 및 그러니까 재개발 및 사업 실현성, 그러니까 사업성을 고려해서 용도 지역을 상향해 줬다. 어떻게? 1종, 2종, 7층까지밖에 못 짓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를 지어도 최고 10층까지밖에 못 짓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2종 주거지역으로 하면서 25층에서 3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상향해주면서 인센티브를 준 거죠.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하는 등의 사업 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활성화라든가 신속통합을 할 때 반드시 적용되고 따라가는 게 뭐냐면 용도 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업성 개선을 해주니까 사실상 조합원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겠죠. 최고 25층 수준으로 계획하되 학교 연접부 및 청파로변은 중저층으로 배치함으로써 주변을 배려해서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얘기고요. 이 빨간색 내용이 중요한데 시는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보통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요. 제가 일전에 신속통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구역 지정이 되고 기본적으로 정비계획 결정까지가 3년에서 한 4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 신통이라든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요. 역세권 활성화도 마찬가지지만 구역 지정되고 나서 1년에서 길면 1년 반 안에 정비계획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재개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100세대 그리고 이제 조감도가 나오고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계획 결정이 되면 바로 조합설립 인가와 시공사 선정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청파동과 공덕동 지역 역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속통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82개 구역에 구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82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82개 지역 중에서 44개 구역이요.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구역 지정부터 기본계획까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얼마나 걸렸냐면 1년에서요. 1과 2분의 1이니까 1년 반 안에 구역 지정된 날로부터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거니까 예전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정도 기간이 단축이 됐다. 그러니까 이 신통이라든가 모아 같은 경우는 정말 구역 지정일부터 10년 안에, 7, 8년 안에 입주까지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현재 82개 구역 중에서 44개 구역이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고 2024년 6월 기준으로요. 전체 구역 기본 계획 확정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정도 되면 82개 전체 구역이 기본 계획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업적이고 어마어마한 결과고 조합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사업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조합원들의 수익은 커져가니까. 그리고 2024년 12월입니다. 내후년 12월을 목표로 추가적으로요 75개 구역을 더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2개 구역 플러스 75개 구역이니까 2024년 12월 달 정도 되면 총
103개 구역 지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5개 정도의 구역 지정이 더 남아있다. 제가 앞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개발의 르네상스 시대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시에 눈만 뜨고 나면 역세권이든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이든 어디가 구역 지정됐다는 뉴스가 한 달에 한 4-5건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역 지정에 대한 뉴스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뉴스를 보시면 이번에는 어디가 구역 지정됐고 어떤 지역이 기본구역이 나왔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쩌면 많은 분들한테 이 재개발 르네상스 시대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유행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도 유행을 잘 타야지 되고 삶도 유행을 잘 타야지 됩니다. 너무 유행에 휩쓸려 버리면 안 되겠지만 적정한 유행을요. 제가 잘 활용만 하고 그리고 이용만 한다면 어쩌면 내 인생 일대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개발 저성 시대에 어떤 분들은 이 기회를 이 유행을 본격적인 정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정말 관심을 1조차도 안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정말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분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거죠. 그죠? 분양가가요. 이번에 연일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제 구이동이죠. 행정구역상 자양동인데 자양동 롯데캐슬이 이제 또 670가구 정도가 분양 예정이라고 하는데 분양가가 무려 평당 4,200만 원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냐면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 자체가 12억 13억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 싶어도 내가 이제 분양가가 높아서 돈이 안 돼서 분양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양동 롯데캐슬에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은 대기자 수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거의 같거나 약간 비쌀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대기자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십 대 1이나 수백 대 1 경쟁률이 나오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서울은 정말로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힘든 지역입니다. 왜? 이유는 주택 가격이요.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양 가격은 점점 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왜? 아무리 비싸게 분양을 해도 수요자들이 외면을 하면 되는데 수요자들이 연일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쏟아내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런 내용들 지금 말씀드린 이 기회들 82개 구역이 있고 2024년 6월까지 전 구역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앞으로 75개 구역이 지정이 더 되고 103개의 구역 지정을 예상하고 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아타운도 있고 신속통합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회로 그리고 도구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5월달 이제 수시 신청으로 이제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시 신청으로 전화를 하는 거는 뭐냐면 더 많은 지역을 더 빨리 구역 지정을 해내겠다라는 거고요. 2023년 5월달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 이후에 벌써 13개 구역이 또 추가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지정을 되는 겁니다. 공모로 신청을 할 때는 1년에 20개 정도에서 25개 구역 정도밖에 지정이 안 됐는데 수시로 하게 되면요. 한 달에 20개 구역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수시 신청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눈 뜨고 일어나면 눈만 껌벅거리면 여러 구역들이 모아타운이나 역세권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구역 지정이 되고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큰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신속통합은요. 물론 신속통합뿐만 아니라 모아타운이라 역세권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1억 초반으로 서울의 34평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덕동 이번에 구역 지정된 데가요. 저희가 3년 전에 투자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공덕동에 3년 전에 저희가 투자를 정말 많이 해드린 지역이고요. 제일 많이 했었던 데가 3년 전에 저희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투자 금액이요. 한 8천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4,100세대짜리 아파트로 바뀐다고 합니다. 청파동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9년 전에 투자해 시켜드렸을 때가 전세 끼고 3천에서 4천이었습니다. 9년 전에. 그러니까 5년 전이 7, 8천 정도. 그리고 4년 전이죠. 4년 전인가 3년 전에 투자했을 때가 1억 초반 정도. 물론 지금은 물건이 없습니다만 좀 이렇게 좀 좋은 지역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34편 이제 서울시 평균 분양가가요. 강북에서도 12억대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기에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대의 분양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면 누구든지 1억 초반으로 서울의 30타평 아파트, 그것도 입지가 좋은 곳을 내가 잘 선점만 하면 바로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는 또 한번 지나간 후회가 될 수도 있는 게 이 서울시 재개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이 재개발 서울시 르네상스 시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도구로 반드시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기로 하고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02-567-3095로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는 또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 이런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진행될 예정 지역이라든가 모아타운이 진행될 예정 지역, 그리고 역세권이 진행될 예정 지역들 같은 지역들을 저희가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에 정보를 드리고요. 1억부터 10억대까지 다양한 상품과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 건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같이 말씀드리니까요. 어쨌거나 내 집 마련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목요일, 토요일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정말 많은 정보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현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매주 수요일에 하는 더 라이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